안녕하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출 것처럼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낮출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릴 가능성이 더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자꾸 그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걸까요? 왜? 왜 저렇게 계속 금리를 내린다라고 얘기할게요. 하는 걸까요? 그저 자기들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을 자꾸 그냥 조정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해먹을 수 있거든요. 뒤통수 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요, 더욱더 저축하며 살겠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같이 저축에 집중해야 됩니다. 뭔가 투기를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자들은 몸을 팔고 남자들은 장기를 파는 시기가 이제 온다고 하죠.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왜? 그들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다라고 봐야 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 갚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면 진짜 빚을 안 진다고요. 빚을 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힘겹고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숨죽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세상이 삐뚤어져 있는데 강직하게 살면요, 되려 부러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계속 빌리기만 하면 뭐 언제까지 빌리고 또 빌리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막힙니다. 그리고 나면요, 사는 게 지옥으로 바뀌죠. 빚 갚는 걸 1년, 2년, 3년, 5년, 10년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망가집니다. 마음이.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이제 그네들은 그렇게 빚 갚는 일상, 허덕이는 일상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빚이 없으면 뭘 하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빚지면요, 그냥 망하는 거죠.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최대한 배당 주식에 투자하고 이자 나오는 채권에 넣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지고 인생을 탐욕으로 이렇게 채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족들한테 버림받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가족으로 인정도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장려가 되고 장기파는 이제 신세가 되는 겁니다. 빚을 지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연끌한 2030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평생을 우울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들 가까이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들 가까이 가면 나의 인생까지 같이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겁니다. 함께까지 몰린 그들이 나중에 또 어떤 범죄를 저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연끌한 이들은 죽을 만큼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현실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은요, 또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빼서 자기의 빚을 갚으려고 하겠죠. 참 개막장이죠. 개막장. 무서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앞으로요,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주식 가격도 많이 내려간답니다. 자산 폭락 시기가 와서 그들이 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때 동서나 CGV나 CJ우선주나 아니면은 맥쿼리 인프라나 강원랜드, 현대자동차, EB 우선주, 한국셀석유, 뭐 삼성화재 우선주, 뭐 살 주식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KTNG, 뭐 GKL, 뭐 이래저래 꽤 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식들을 사놓고 오래오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아주 두둑하게 배당도 주고 이자액도 주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헐값에 나오는 자산을 싸게 사놓으면 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최악을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악을 대비하고 확실한 게 아니면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돈은 축적되는 거지 한 방에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실력으로 조금씩 내공을 쌓아서 축적하는 게 최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대비하면 삶은 괜찮아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축적하면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최악을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지금요, 꽤 충격적입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자산시장 폭락은 예견된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려운 시기에 물가까지 올라서 힘들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짜증이 날 뿐인 거지만 빚을 진 사람들은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추악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며 지내야 됩니다. 삶은 단순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저축하며 살고 빚내지 않고 아끼며 산다. 이게 매우 뻔하고 당연한 일 같지만 그 당연한 걸 실행하기가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제 혼란들이 계속되는데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가 언제입니까? 2024년 11월입니까? 뭐 그전까지는 아마 이 변동성이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고 뒤집어지는 일이 계속된다라고 봐야죠.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싶은데 사람들은 뭐 괜찮아질 것처럼 뭐 앞으로 조금만 견디고 버티면 괜찮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이 많은데 착각입니다. 착각. 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시기가 이제 시작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 이제 입구에 들어선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4년간, 5년간 꽤 힘들고 꽤 어려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뭐 괜찮은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를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최대한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멀리하고 또 멀리하고 하면 그들은요,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일을 또 찾아 나섭니다. 다른 일을 찾아 나선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해먹으려고, 수작 부리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또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대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이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